네, 박 대표입니다. 금양 오늘 52,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43%로 마감을 했고요. 금양은 현재 지금 이렇다 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몽골 광산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주가는요, 요 날이 이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반등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도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박순혁 이사님께서 사퇴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박순혁 이사님께서 활동 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뭐 다시 또 재개를 하신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금양은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박 이사님께 2만 주를 RSU로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좀 활동을 자중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2만 주를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가장 기분 나쁜 게 이 줬다 뺏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다고 했다가 안 줄 수도 있다.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굉장히 좀 이거는 사측에서 굉장한 양아치 짓거리를 했다. 네, 이건 양아치다.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양아치가 아닌 이상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아니, 어떻게 돈 갖고 사람 이렇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의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뭐 물론 이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아직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좋지 못한 발언이었다. 그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이런 압박을 받으셔서 박 이사님께서 활동 중단까지 선언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정말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시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금양 뭐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금양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니까요. 요 관련된 내용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양이 일단은 우리가 주가에서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 리튬이고요. 다들 아시듯이.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는 170 배터리입니다. 이 리튬에서는 뭐 몽골 그리고 콩고가 있죠. 기간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나중에 진행이 된 이 몽골 쪽이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170 배터리도 어느 정도 자금이 조달이 되면 곧 아마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양이 지난 4월 10일이죠. 네, 92,50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가는 52,200원, 약 한 40%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요, 61선도 이탈했죠. 여기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이 61선입니다. 이 61선을 이때 공시와 함께 이 몽골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금양이 주가 반등의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재료에서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좀 전해져야, 새로운 소식들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생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몽골에서는 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기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재료들은 앞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적인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죠. 170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에 일전에 박순혁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 지금 재료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진행을 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자사주도 블록딜로 지금 현재 매각을 했죠.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하려면 역시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금양이 진행하려고 있는 신규 사업들의 사이즈가 작지가 않죠. 굉장히 큽니다. 그러려면 좀 이 더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좀 세팅이 좀 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일단 몽골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요? 몽골 광산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이 당시 이 몽골 광산 사업의 추진 배경을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 소재인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콩고 민주공화국 만원호 일대 광고에 대한 투자 후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 탐사를 통한 개발 사업으로 최초 광물 출하 및 매출 발생까지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단기간 내 개발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투자비와 지분 구조, 향후 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주변에 민원 발생 소지가 없으며 개발이 허가된 광종이 다양하고 광산 개발 및 운영이 풍부한 엘스테이 광산과 톨갓 광산에 대한 개발 면허를 보유한 몽골의 몽라 LLC에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자, 리튬 확보를 그만큼 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왜 몽골이냐? 왜 몽골이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몽골에서 투자를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23년 2월 15일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몸값 높은 희귀금속 확보하라. 산자부 몽골과 MOU. 몽골은 몰디브된 생산량이 세계 9위라고 하네요. 주석, 니켈 등 다양한 희소금속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첨단 산업에 비타민으로 불리는 히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기술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탐사 개발이 저조하다. 자, 몽골은요. 몽골하면 우리가 뭐 정말 생각나는 게 정말 뭐 넓은 땅 뭐 이런 게 생각나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허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넓은 그런 땅덩어리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자, 여기도 있죠. 기술 및 인프라 부족. 인프라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광산을 개발을 할 때 이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인프라가 돼 있지 않으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왔다 갔다 거리려면은 도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도 부족하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천혜의 자원이 있다고 해도 이게 발전을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려면 당연히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몽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와 이제 몽골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광물 채굴 가공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희소금속 자원을 결합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올해 초 몽골 측에 정부 간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MOU가 체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몽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자본이랑 기술입니다. 자본이랑 기술을 우리나라는 제공을 하고요. 몽골은 당연히 이 희귀금속, 몽골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을 같이 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렇게 뭐 쉐어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이걸요, 이 사업을요, 이 자원 확보 사업을요, 정부가 안 합니다. 정부가 안 하고 민간이 하게 됩니다. 민간.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죠. 다만 이제 이런 자원 사업은 굉장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이 민간에게 굉장한 자원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뭐 몽골도 나라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다면 좀 인도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신해주고, 그리고 또 몽골은 그럼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 인프라 확충에 쓰던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요, 이렇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에 가장 발빠르게 지금 현재 들어간 게 바로 금양이죠. 금양 말고도 뭐 KT라든지 이렇게 지금 몽골로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이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금양의 몽골 진출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뭐 금양이 몽골에 진출했다고 해서 숨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자원 협력 등들이요, 다 이런 민간의 투자를 염두에 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빨리 파악한 금양이 이렇게 발빠르게 몽골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죠? 자, 2023년 1월부터 이미 1월부터요. 현재까지 총 4회의 현지 출장을 진행해서 현지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MOU를 체결했죠.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1개월 내에 지분인수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분인수 본계약이 곧 아마 관련된 공시가 나와 주겠죠. 자, 5월 10일 날 MOU를 체결했으니까요. 자, 1개월 내니까 이제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이내에 요 관련된 내용이 나와 줄 겁니다. 그렇다면 요 관련된 내용은 요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는
만약에 이 계약이 빠그러진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좀 머리 아픕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양이 뭐 다른 국가가 아닌 몽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몽골에 지분 60%를 인수할 예정이죠. 자, 그리고 리튬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에 개발 허가를 득하여 24년 초부터 채굴을 진행할 예정. 자, 24년이면 내년인데 굉장히 좀 빠르게 채굴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 나오죠. 800억으로 100조 원대 광산 확보. 뭐 추정 가치가 약 한 118조라고 밝혔으니까요. 금양에서요. 뭐 정확하게 따지면 118조가 아니죠. 60% 가져가는 거니까 지분 70조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광산 사업이라는 게 이 정도의 가치는 있어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프라를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면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뭐 여기가 지금 어떻게 인프라가 돼 있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까지 정부와 어느 정도 조율이 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예상 경영 성과라고 이제 내놨는데 요거는 이제 뭐 사업 목표죠. 뭐 목표는 뭐 우리가 뭐 크면 클수록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이 금양의 예상 경영 성과를 보면은 24년 영업이익 1,600억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4년 매출액은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몽골 광산에서요. 약 한 뭐 한 40%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뭐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계산을 정말 여기서 뭐 어느 정도의 리튬을 채굴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튬이랑 그 각종 광물에서 40%대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요 꼭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만큼 이 금양이요 이쪽 이 광물 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요게 이제 문제죠, 그죠? 그걸 이제 확률로 따지자면 이게 뭐 거의 90% 100%에 가깝냐, 아니면 뭐 한 10% 20%밖에 되지 않냐, 요런 문제인데요. 저는 뭐 90% 100% 뭐 10% 20%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금양이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요 이 리튬 사업이 이 특히나 이 해외 자원 사업이요. 지금만큼 조건이 좋을 때가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에 지금만큼 조건이 좋을 때가 없어요. 왜냐면요.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주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기에 있죠. 요 MSP란 게 있죠. 광물 안보 파트너십입니다. 자, 미국이 만든 이 다자 협력체죠. 자, 미국이 이걸 만들 때 왜 광물 확보라고 안 하고요. 광물 안보라고 했습니다. 시큐리티 파트너십으로 이름을 지었죠.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면요. 미국이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중국의 지금 영향력을 이 자원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굉장히 좀 약화시켜야 됩니다. 미국이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리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 많은 뭐 보유한 국가들 있잖아요. 중남미 국가도 있고 아프리카 국가도 있는데 일단 타겟을 요거를 아프리카 국가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있죠.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뭐 이렇게 자원을 보유한 나라, 자원을 또 필요로 하는 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자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죠. 자, 이 나라들이 지금 아프리카 자원 부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자원을 확보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자원 대국이죠. 그죠?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뭐 일본 이렇게 자원을 좀 필요로 하는 나라들끼리 서로 상호 협력을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금양이 정말 발빠르게 콩고에 진출을 했죠. 네. 저는요 이거 금양 혼자만의 결정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타임라인을 보면요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은 금양이 콩고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들을 우리가 쭉 보면요, 네, 충분히 좀 우리가 굉장히 경영진이 빠른 결단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두 가지 사업, 요 콩고에서의 사업 그리고 콩고는 또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요.
자, 여기가 지금 만원호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금양이 진행하고 있는 이 만원호라는 지역인데 여기가요. 지금 AVG 미네랄이라는 호주 회사가 지금 먼저 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원호 프로젝트와 금양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자, 지금 현재 여기서요. 추가적으로 계속 탐사를 하니까요. 더 광범위한 고급 스포듐인 리튬 광물화를 확인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광맥인데 이렇게 광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탐사를 진행해 보니까 계속 리튬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금양이 진행하고 있는 곳은 한 요것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당연히 광물이 발견이 되겠죠. 광맥이 연결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민간 교류,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콩고에서 굉장히 좀 민간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와 콩고 정부가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자, 콩고에서 리튬 사업 진행하고 있는 국내 민간 기업 금양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금양은요, 네, 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일단은 요거를 이제 6월 10일 6월 10일까지 다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다시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주가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요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았죠. 그리고 다시 주가가 다시금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 구간은 지금 이렇게 이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을 쳐보면요. 자, 여기가 이제 강력한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라고 하자면은 지금 현재는 요 구간이 이제 지금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으로 따지자면 뭐 한 대략 한 4만 원 후반대까지는 조금 좀 가격 조정을 보인다 해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6월 10일 이후에 공계약 체결 이후에 강한 급반등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금양 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폭의 주가 움직임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종목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네. 구독 그리고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가요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우크라이나 재건, 특히나 요즘은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받고 반도체 쪽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네, 새로운 이슈를 원합니다. 지금 시장은 새로운 이슈를 원한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와줘야 되냐? 네. 국내 이슈가 아닌 글로벌 이슈, 네, 글로벌 이슈가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역시나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부각들을 받고 있죠. 자, 뭐 오늘만 해도 요 페라이트 관련해서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만든다는 것만으로, 페라이트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 뭐 여러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 뭐 라이콘 같은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그죠? 저도 뭐 중간에 좀 요 종목은 매매를 좀 했습니다만, 자, 그만큼 시장은 지금 현재 테슬라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 다음 움직임을 보일 섹터는 어디냐? 그리고 그 중에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있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ESS를 주목하자. 네, ESS를 주목하자. 자, 테슬라는요, 얼마 전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렇게 밝혔죠. 우리는 전기차가 아닌 에너지 저장 장치 회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ESS 사업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쪽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이 ESS 종목을 선점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시세 초입 구간부터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요 이 종목 무료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두 구독자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 분은 이 자영업을 굉장히 좀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좀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주식은 하신 지 한 3, 4년 됐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좀 크게 벌어본 적은 없으시다. 오히려 손해를 좀 보셨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월 달부터요. 4월 달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벌써 지금 계좌 누적 수익률이 96%, 네, 1,100만 원이네요. 자, 이분이 뭐 전업 투자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좀 큰 폭의 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주식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셔서 좀 이제야 좀 주식이 재밌어진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요. 자, 이분은 어떻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만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 그럼 1년 동안요. 내 시드가 10배도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저는 요분은 이렇게 충분히 지금 올해 안에 시드를 10배를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현재 내 지난 1년 동안의 이 계좌 수익률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지금 한번 보시고요. 자,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주식으로 수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요. 앞으로 1년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본인이 먼저 변해야지 계좌가 바뀌지. 내가 안 변했는데 계좌가 어떻게 바뀝니까? 계좌 수익도요. 안 바뀝니다. 공부를 예를 들면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갖고 내가 정말 고수가 되든지 아니면요.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공유를 받아서 내 매매를 바꾸든지 하셔야죠. 종목들 몇 개 쭉 싸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기다리면요. 앞으로의 1년간 계좌는 지난 1년간 계좌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 산 종목들이 내가 정말 올라갈 만한 이런 확실한 좀 재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조금 상관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확신도 없고 공부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안 한다. 그럼요. 앞으로 1년간, 2년간 내 계좌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세요. 자, 이분도 보시면은 저한테는 한참 큰 형님 뻘, 거의 아버님 뻘 되시는 그렇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은퇴도 한참 전에 좀 하시고요. 그런데 요분도 벌써 이번 달 수익이 30%가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이 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분도 그동안 주식으로 크게 수익이 나거나 친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수익이 다르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좀 바뀌어야 내 계좌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의 계좌를 바꿔줄 종목을 하나 먼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왜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얼만큼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내 계좌가 좀 바뀌고 싶다. 정말 나도 돈 욕심을 한번 내고 싶다 하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세력들이요. 작업을 시작하려면요. 어떤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료를 바탕으로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요. 우리가 지난 4월 나온 소식을 한번 살펴보죠. 자, 테슬라는요. 이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짓겠다 그랬죠. 기가팩토리와 다르게 이 메가팩은요.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자, 글로벌 ESS 시장 전망을 보면요. 이 ESS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가팩토리죠. 자, 이 글로벌 ESS 시장의 전망을 보면요. 21년도 14조에 불과한 이 시장이 2030년에는 345조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최근에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업계 최고다. 우리보다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 매출 ESS죠. 전기차를 뛰어넘을 것이다. 즉 테슬라는요.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에너지 저장 회사로 전환이 될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이상호 에너지 정책 연구소장은요.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테슬라가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요. ESS 안전 배터리 업계는 공통적인 난제다. 테슬라가 자체적인 안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문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는요.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늘면 산업 생태계가 발달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테슬라가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ESS용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요. 지금 현재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을 좀 살펴보면요.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 예산이요. 하나가 1조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가요. 이 사용 비중이 아무래도 이 캐나다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S 산업이 가장 먼저 발전했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그만큼 미국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방 정부가 앞장서서 이 ESS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힌트를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동차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ESS도요. 지금 이 IRA 법안을 보면요. 기업 및 소비자에게 이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ESS죠. 자, 우리 이제 관련된 국내 소식을 좀 보면요. 자, 일단 미국과 유럽 먼저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장점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폭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은 전력 시스템에 ES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은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비용을 9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도요. 역시나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ESS를 적극 도입하고 있죠. 이를 통해 영국은 2018년 ESS 누적 설비 용량 1기가와트에서 2040년 29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한전전력연구원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ESS에 적용되는 메가와트급 주파수 조정용 슈퍼 커패시터, 이게 중요합니다. 슈퍼캡. 네, 경제적인 모델 개발을 목표로 12월까지 메가와트급 장수명 고용량 슈퍼캡을 개발하겠다. 자, 한전전력연구원 관계자는요. 슈퍼커패시터는 1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 비용이 적어 다른 단주기 ESS보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아이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왜 슈퍼캐피시터를 써야 하는가? 슈퍼커패시터 개발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화전자죠. 자, 불과 며칠이죠. 불과 수일 만에 이런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3,000원에 있던 주가가요. 불과 수일 만에 4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죠. 네. 고가가 13,850원입니다. 자, 요게요. 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였을까요? 자, 요 뉴스 때문입니다. 히토류 대신 자, 히토류로 지금 최근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히토류는 이제 희귀금속이죠. 요거 대신 테슬라가 꺼내든 이 페라이트로 전기차 모터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뉴스가요. 갑자기 테슬라가 꺼내든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게 부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인 삼화전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삼화전자는 사업보고에서 직접 밝혔듯이 페라이트 코어 회사이다. 삼화전자가 페라이트 코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보시면요. 다만 삼화전자 측은 사업보고에 페라이트 코어 회사는 수백 개의 경쟁 업체가 있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업계에서는 22년 기준 글로벌 페라이트 코어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페라이트 관련해서 독점적 이익을 향후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말은 뭐죠? 즉 테슬라가 페라이트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 아닐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이런 강력한 상승이 있을 수 있었는가? 자, 역시나 세력의 매집이죠. 그리고 이 페라이트는 재료로 쓰였을 뿐입니다. 자, 세력이 미리 이 관련된 페라이트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터뜨린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요 시나리오와 들어맞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ESS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화전자 볼까요? 자, 삼화전자 재무제표 보세요. 자, 20년부터 22년까지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요, 불과 400억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자, 재무적으로 좋지 못한 회사죠. 누가 보더라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
이 세력이 개입해서 강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요. 삼화전자와 비슷한 지금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재무가 상당히 탄탄한 종목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세력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ESS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죠. 자, 테슬라가 1분기에도 ESS에서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도 ESS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세력은요, 관련 재료 수집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세력들은 이미 그 종목을 매집 중에 있습니다. 자, 중요 키워드 제가 2개 말씀드렸죠. 서두에 ESS 관련, 자, ESS 그리고 슈퍼 캐퍼시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삼화전자보다 더 큰 상승을 아마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낸 공고입니다. 2022년도 수요기업 맞춤형 고출력 축전기 슈퍼 캐퍼시터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 신규 지원 대상 연구 개발 과제 공고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요 사업 목적을 좀 보시면요. ESS 에너지 저장이죠. 요것뿐만 아니라 이 수송기기 부분, 요 부문도 슈퍼캐퍼시터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기차 배터리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ESS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관련 있는 종목이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삼화전자를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삼화전자가 급등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거의 한 1년 정도, 1년 가깝게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해서 나와주죠. 우리가 이 매집봉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매집봉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인데 제가 살짝 지금 좀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면서요. 매집봉이 지금 이렇게 이 거래량으로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년 가까운 역시나 매집 구간을 거쳤고, 자,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가 뭐냐? ESS 슈퍼 캐퍼시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곧 아마 삼화전자와 비슷한 움직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곧 이 ESS 테슬라 관련해서 시장에 이 재료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42-9124라고 저한테 슈퍼라고 이렇게 문자만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이 특급 세력주 종목, 이 종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대신요, 이 특급 세력주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불량한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현재 1년 가까운 매집 구간을 거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테슬라 ESS와 관련이 있고 슈퍼 캐퍼시터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세력들이 즉 이 언론에서 재료를 노출시키면 그때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슈퍼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 제가 요 특급 세력주 종목명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료가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기간까지 같이 안내를 해 드리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요, 요 종목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받아보시면요, 외부에 좀 이렇게 공유를 하지 마시고 혼자만 좀 아시고 이 종목이 정말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니까요, 뭐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안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재료를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은요, 우리가 꼭 선취매를 해서요, 세력과 함께 지금 현재 세력도 매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세력 매집 구간에서 함께 선취매를 해서 강한 상승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2642-9124로 슈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립니다.